자, 일단은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2%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2% 조정을 받을 때 오늘 거래 대금이 8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고 있는 로보틱스의 주가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2% 하락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2%가량 조정을 받은 이유는 지금 파월이 또다시 입을 열어가지고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들이 충격을 좀 연이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파월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내년에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했죠? 우리 금리 정책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아둬. 이런 이야기를 벌써 2달 내내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12월달 FOM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속도 조절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애초에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존까지는 뭐 괜찮게 흘러왔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안 될 수 있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거든요. 자, 지금 트럼프가 리쇼어링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단가가 또 올라가요. 그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또다시 뭐에 빠집니까? 인플레이션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에 3,900억 원 투자를 하면서 뭐 재산이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 바로 머스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트럼프가 요구한 게 뭐냐? 정부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즉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좀 없애보자,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오늘 영상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정책과 업황들 당장 주가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많이들 걱정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세상은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디테일하게 테슬라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자,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테슬라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죠. 사실은 이 기가팩토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공장을 어떻게 사람도 없이 로봇으로만 이 공정 자동화를 만드냐,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핵심 기술이 뭐냐? 바로 로봇팔이에요. 협동 로봇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기가팩토리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자동화율 100% 가까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죠? 뭐 30초마다 모델 Y가 한 대에 생산이 된다. 그만큼 생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자, 일단은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자동화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죠. 이것만으로 정말 큰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계들 전부 다 이거 자동화율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조업의 근간이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이제는 그걸 대체하는 게 로봇이 맞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구석에서 키보드로 두들기고 로봇팔은 안 된다 이렇게 짓거리는 애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테슬라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불가능하다 했던 걸 해내고 있고, 그게 실제로 테슬라가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 말하는 제조업 정책에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로봇팔의 밀도를 높여서 자동화율을 끌어올렸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가팩토리가 최대 가동률에 도달을 하면서 모델 Y가 30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는 정말 미칠 듯한 생산 효율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봇이 인건비보다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도 자동화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파월이 뭘 했다고 여러분? 자,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다. 왜 했다고요? 트럼프가 내년에 어떤 정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로 인해서 물가가 불투명하니까 결국 핵심은 물가입니다. 그죠? 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죠? 관세도 부과하고 지금 뭐 제조업에 대한 엄청난 리쇼링 정책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죠?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 위해선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중간 선거를 이기려면 이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경제야 물가. 근데 이 물가를 잡을 때,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의 베스트 프렌드 머스크가 뭐라고 했다? 기가 팩토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기가 팩토리 안에서 이렇게 뭐 30초마다 모델 Y가 생산이 되고 뭐 정말 미칠 듯한 자동화율, 이제 뭐 100%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말했잖아, 일론 머스크가 로봇의 팔이었다고. 로봇의 팔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거를 공정에 도입을 하니까 지금 우리 일론 머스크가 뭐래요? 기가 팩토리? 이거 뭐 사람 필요 없다. 로봇이 다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트럼프, 그죠? 미국의 경제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부활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그죠? 제조업이 들어오면서 관세도 엄청 부과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걸 잡을 건 일론 머스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정리해드린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오늘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중요한 일정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지금 상남이가 새로운 소통방을 오픈을 했죠, 그죠? 상남이가 새로운 소통방을 오픈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죠? 입장을 해 계십니다. 아직 이 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최근에 이제 입장 요청하셨던 분들 모두 제가 승인해 드렸는데, 아직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서 꼭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영상의 설명란에 텔레그램의 링크가 있고요.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신 다음에 제 연락처 010-4469-6279 여기로,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텔레그램 닉네임 제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요청하시는, 자, 텔레그램 통해서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 남기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 구독자분들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일정이 뭐냐? 자, 중요한 일정 바로 이겁니다. 자, 오토매티카 20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방금까지 계속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자, 보시면은 이 전시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현장 도입이 가시화될 것인가, 이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로보틱스도 참가를 합니다. 이 오토매티카에 참가한다고 밝혔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2030년도까지 뭐 3만 대까지 출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전시회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는 로봇의 끝판왕이 맞는데, 당장의 산업의 현장에서 인간은 로봇이 도입되기엔 여전히 무리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당장 산업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로봇의 팔, 즉 협동 로봇의 현 상황을 이 오토매티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세계 로봇 전시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존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책으로 업황이 활발해진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정책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이 경제와 물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드려왔었죠. 취임하자마자 정책도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 지금 2025년도 오토매티카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은 로봇 증시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에 놓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협동 로봇과 AI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수많은 로봇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합병을 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었던 뭐예요? M&A, 즉 협동 로봇 사업을 키울 이 M&A, 여기서 M&A, 자, 협동 로봇 사업을 키울 M&A에 적극적으로 나갈 것을 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은 뭐 재추진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예단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건너뛰어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산 측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왔던 게 합병과 무관하게 우리가 상당 당시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2,850억 원 이거 다른 데 안 쓰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쓸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현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2025년도에 그죠? 로봇의 해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인수하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책과 업황이 활발해지면서 로봇 시장에 대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이 아닌 이 M&A 인수에 대한 소식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M&A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주가를 봐야 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증명했죠. 그죠? 로봇 8이 제조의 이런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30초에 테슬라 Y를 한 대씩 만드는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중소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뭐냐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로보틱스가 테슬라가 가지고 여기에 공급한다? 그게 모멘텀이 아니죠. 테슬라에 공급한다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테슬라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있으면은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이 로봇 8이 바탕으로 제조를 돌리는 걸 자체가 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2023년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제조 로봇에 대한 실증 사업을 준비를 했어요. 실증 사업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진짜로 제조 현장 들어가가지고 로봇을 도입을 했을 때 정말 그만한 이제 효율성이 나올까? 우리나라 국내 로봇 기업들이 대상으로 실증 검증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쭉 내려 보시면 자, 익숙한 색상이죠?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시스템 구성은 두산 로보틱스의 25kg 가바나 중 6축 협동 로봇 한 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한 결과 6축 로봇, 즉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해서 보시면은 생산량이 43% 늘어났고 초기에 목표했던 생산량을 달성했다. 불량률도 없고 초기의 목표 대비 오히려 초과 달성을 했고,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불량률이 줄어드는 거, 우리 로보틱스의 우리 한국 로봇 기업들의 기술과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조업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도 말을 하죠. 한국의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다. 자, 근데 여기서 실증 사업을 해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이 제조 협동 로봇이 실제로 효율을 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로보틱스가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을 계속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의 8, 국가에서 진행하는 실증 사례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영업망을 강화하고, 그죠? 북미 지역에서 정책과 업황이 따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로보틱스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상황을 점차 바꿔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국내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로 로보틱스의 이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생산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고 불량률도 낮추고 증명이 됐다. 그죠? 그 대외적으로 해외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뭐요? 관세 정책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고 또 여기에 뭐 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중간 선거에서 결국 경제와 물가를 잡지 못하면 패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레임덕에 빠져요.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물가 잡아야 됩니다. 경제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자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이런 투자를 계속 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경제만 잡는 게 아니라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물가 잡으면 뭐가 필요하다? 자, 머스크 등판하는 거죠. 자, 머스크야, 너 협동 로봇으로 그 로봇 8로 너 기가 팩토리 자동화했더라. 95%까지. 야, 그거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넌 해냈어. 야, 이거 우리 미국에 좀 대대적으로 도입 좀 하자. 오케이. 응? 이게 유행, 즉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뭐 판매 1위 이거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정책이 협동 로봇을 집중하게 만들고 업황이 협동 로봇을 집중하게 만들고 2025년 오토매티카 기다리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M&A 그죠? 새로운 이제 합병 인수 AMR 로봇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로보틱스가 뭐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때 이때는 2월달 뭐 MSCI CS 2024 뭐 이번에 합병이었고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지금은 뭐요? 세계가 로봇 즉 협동 로봇을 주목하는 시기가 왔다. 테슬라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마칠 때 뭐예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동 로봇 수요 이 로봇 8에 대한 기술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 8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을 돌리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이거 안 할 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로보틱스가 이미 2018년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죠? 증명해냈잖아요. 성장률 1등, 글로벌 판매 대수 4등. 그 기업의 주가가 합병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빠진다? 여러분, 주가는 늘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대감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남들이 봤을 때 혹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저점일까 불안할 수 있는 순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맞이하게 될 미래는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로보틱스의 주가가 2% 이렇게 조절받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그죠? 2025년도부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요 정책과 일정들은 절대 우리 로보틱스에게 너는 못 가, 너는 못 올라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종토막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건 그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로보틱스 주주님들 쌍남이 구독자분들 꼭 이 방에 함께 입장해 주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